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 주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영서권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7.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향로봉 영하 17.6도, 화천 광덕산과 철원 임남 영하 17.2도, 홍천 구룡령 영하 15.1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권이 2도에서 4도, 영동권은 5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접경 지역 가운데 인제군은 군부대 통합으로 되레 생활 인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기존 주택수가 적다 보니 만성적인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인제군이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인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0년 분양가는 2억 중반이었는데 4년 만에 1억 올라 3억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제 지역은 시단위 도심에 비해 눈에 띄는 개발 호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제에 주둔한 육군 3군단이 8군단을 흡수하면서 직업군인과 군무원 수가 늘었고 청년층이 새 집을 찾는 수요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월세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전세는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인제군 주택보급률은 97%, 강원자치도 평균인 110%에 한참 못 미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신규 아파트 위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데 매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호가만 계속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주요 생활권인 인제읍과 원통리 중간 지점인 덕산리에 1,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인제 지역 민간 아파트는 1,900세대. 오는 2030년 현재 물량의 80%에 달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주택난도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내년부터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덕산리에 대한 토지 보상과 기반 시설 조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주택이 이제 들어서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최종적으로는 한 1,200에서 1,500세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군무원의 숙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3군단과 손잡고 300호 규모의 임대주택 공모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원석진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강원자치도가 동해안 해맞이 명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는 경포해변 5만 명, 정동진 5만 명 등 모두 1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동해안 6개 시군 해맞이 명소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릴 전망입니다. 강원자치도는 행정공무원과 경찰, 소방 등 안전관리 요원 2,000명을 배치하는 등 현장 상황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강원자치도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4,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152만 명 중 25.3%에 달해 전남과 경북의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시군별 고령화율은 횡성이 36.5%로 가장 높았고 영월 35.6%, 양양 35.1%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원주의 고령화율은 18.9%, 춘천 21.3%, 속초 23.9%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어패류나 해조류 같은 바다의 자원을 활용해 식품과 의약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하는데요. 경상북도가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 자원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TBC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에 있는 이 회사는 2년 전부터 자체 개발한 인공고기, 즉 대체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체육 회사는 수입산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재료로 하지만 이곳에선 지역 특산물인 돌미역과 다시마에서 뽑아낸 아미노산 복합제를 주재료로 씁니다. 일반 제품보다 2배가량 비싼데도 학교와 군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일반 그 대두단백에서 나오는 고기 맛은 5가지뿐이 없는데 미역에서 나오는 그 고기 맛은 40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고기 맛을 낼 수도 있고 닭고기 맛을 낼 수 있고. 이 회사도 개 껍질로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첨단 신소재인 나노키틴을 고순도로 대량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나노키틴은 지열제나 봉합사 같은 의료용뿐 아니라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해양 자원을 첨단 기술에 접목해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을 만드는 해양 바이오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지구 생물의 80% 이상이 바다에 존재하는데 활용도는 전체의 10%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올해 786억 달러로 예상되는 시장 규모는 2030년 1,3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2022년 7,100억 원이었던 국내 시장도 해마다 10% 정도 성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경북도도 동해라는 좋은 사업 토대와 바이오 관련 연구 역량도 갖추고 있어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포스텍,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우수한 해양 바이오 연구 인프라와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의학 소재 개발과 헬스케어 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내년 2월쯤 종합발전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6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주민 5명이 대피했으며 소방서 추산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6분쯤 양양군 현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세대 등을 긴급 투입해 불을 잡았지만 산림 0.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화목보일러 불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입니다.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원주시 등록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기관 등입니다. 제16회 평창송어축제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창군 진구면 5대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9만 제곱미터 규모 축제장에 얼음 낚시터가 조성돼 동시에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축제의 백미인 맨손 송어 잡기와 얼음 낚시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눈썰매와 얼음 카트 등 겨울 레포츠는 물론 회와 구이, 매운탕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제군이 내년 1월 3일까지 향토학사 입사생 4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춘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별 모집 인원은 다산관에 남학생 18명, 예지관에 여학생 18명, 국제인재양성관에 남여학생 9명입니다. 홍천군이 전국 최초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신분증으로 홍천을 비롯해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홍천군 신규 또는 재발급 대상자인 3,100여 명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이 미숙한 아내가 화물차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남편을 태우고 화물차를 몰다 62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환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